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소튜브입니다. 75강에서는 대각화 가능 행렬과 행렬의 닮음에 대한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각화 가능 행렬은 어떤 행렬이죠? 어떤 행렬 A가 어떤 P, D, P의 인버스, 이때 D는 대각 행렬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행렬 A를 보고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라고 했었던 거고요. 제 지난 강의들에서 이미 배웠다시피 이것과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뭐가 있었죠? 그쵸, 이 A가 만약에 n차 정사각 행렬이었다고 하면은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 이쪽 방향은 48강에서 증명을 해드렸고 이쪽 방향은 49강에서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동치인 명제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모든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의 합이 n이 되는 게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위에 거랑도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니 이거 세 개는 다 동치인 명제라는 거죠. 그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 두 개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연결돼서 다 세 개가 동치인 거 맞죠? 그런데 진짜 별거 없어요.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모든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의 합이 n인 거 맞나요? 그러면 어떤 n차 정사각 행렬인 a가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v1, v2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보면 결국에는 vn까지 나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유 벡터들이 어떤 특정 고유값이 하필이면 중근을 가지고 또 하필이면 기하적 중복도가 2라서 이 고유값으로부터 두 개를 뽑아내서 이렇게 v1과 v2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떤 고유값에서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이 기하적 중복도는 이건 두 개니까 2고 이건 세 개니까 3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기하적 중복도를 다 더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그쵸? 이 벡터들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고유값들의 기하적 중복도의 이 합이 n개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쪽 방향은 쉽게 보일 수 있고요. 반대 방향도 별거 없어요. 모든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의 합이 n이면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는 게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고유값이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죠. 람다 1부터 람다 2 점점점 가서 n개보다는 적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람다 k까지. k가 n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들의 기하적 중복도가 얘는 2였을 수도 있고 얘는 3이었을 수도 있고 1이었을 수도 있고 점점점 가서 1이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기하적 중복도 값을 다 더하면은 n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가정이죠. 그런 상황에서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질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당연하죠. 왜냐면 이 기하적 중복도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부터 고유 벡터를 몇 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세 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이 뽑아낸 벡터들의 개수가 몇 개란 소리예요? n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는 거 맞죠? 그런데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v들의 개수가 n개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얘네들이 전부 선형 독립이란 걸 보장을 할 수는 있냐?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고유값 하나에서 뽑은 v1과 v2는 선형 독립인 것까지는 알겠죠? 왜냐면 이 기하적 중복도가 2라는 것 자체가 고유 공간의 차원값이 2라는 거고, 그쵸? 고유 공간이란 것은 물론 이 람다 1에 대한 고유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0벡터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기저들을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선형 독립인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혹시나 다른 것들끼리는 좀 선형 독립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증명해보도록 하죠. V1, V2, V3 계속 선형 독립이다가 몇 번째였는지 모르겠는데 VJ까지는 선형 독립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선형 독립인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그냥 V1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 VJ 플러스 1은 뭔가 선형 결합인 게 있었으니까 여기서 멈춘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V1부터 VJ까지의 선형 결합의 꼴로 이 VJ 플러스 1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V의 1부터 J까지의 선형 결합의 꼴이니까 이 앞에다가 상수배의 CI를 해줄까요? 얘네들을 이렇게 다 더한 값이 VJ 플러스 1이 되게 하는 게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양변에다가 행렬 A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 VJ 플러스 1이라는 고유 벡터에 대한 고유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람다 J 플러스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고유 벡터니까 A 곱하기 고유 벡터는 뭐랑 똑같아요? 그쵸? 람다 곱하기 고유 벡터랑 똑같죠. 그게 고유 벡터의 정의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A 곱하기 VI는 뭐랑 똑같아요? V1부터 VJ까지의 고유 값들을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요. 당연히 람다 i의 vi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람다 1과 람다 2가 같은 값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하적 중복도가 2라서 얘네 두 개가 같은 곳에서 뽑아온 고유 벡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숫자를 붙여준 것일 뿐이지 얘네 두 개가 꼭 다를 필요는 없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아래식을 보시면은 이 vj 플러스 1에다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부분을 대입한 것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등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정리를 해줘 볼까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i라고 써야 되는데 j라고 썼네요. 그쵸? 그럼 보시면은 일단 ci, vi가 공통 부분이 보이고요. 람다 값이 람다 i 마이너스 람다 i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니까 일단 여기 있는 v들은 0벡터는 아니잖아요. 고유 벡터들이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다 선형 독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뭔가 이렇게 조합해서 0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값들이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뭐 ci 중에서 뭔가 0인 게 있거나 이쪽 요항이 0이거나 해야 되는데 이 ci들도 0이 아니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끔 증명을 하다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개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ci 중에서 0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c2가 0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이 c2가 0이면은 애초부터 이 v2를 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v2를 저 뒤로 보내버리고 이 v3를 v2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0인 게 안 나오게 뽑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ci들이 전부 다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0인 게 있으면 걔네들 빼놓고 이렇게 선형 독립인 것을 모아놨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가 뭔가 선형 결합인 게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다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아, 그런데 제가 여기 j 플러스 1인데 i 플러스 1이라고 잘못 썼네요. 여기 있는 j 플러스 1을 가져온 거니까 j 플러스 1이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c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엔 이 항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결국엔 람다 1도 j 플러스 1이랑 같고 람다 2도 j 플러스 1이랑 같고 이게 다 같아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같게 되는 거죠. j랑 j 플러스 1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모순이 되죠? 뭐 v1부터 j까지는 얘네들이 선형 독립이었다고 하지만 j 플러스 1은 지금 선형 결합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없죠? 왜냐면 고유값이 다 같으니까 같은 고유 공간에서 뽑아왔다는 거고 어차피 같은 고유 공간에서 뽑아왔으면은 서로 선형 독립인 걸 뽑아왔을 테니까 얘네 둘은 선형 결합이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 독립인 n개의 고유 벡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증명됐죠. 그런데 사실 이것과 동치인 명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모든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명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대수적 중복도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고유값이 들어있는 항의 차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3중근이냐 2중근이냐 이거를 의미하는 게 대수적 중복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람다에 대한 n차식이잖아요. 물론 그 n이라는 것은 어떤 행렬 a를 n 곱하기 n이라고 했고 이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고유값들의 대수적 중복도를 다 더했을 때 어차피 n이 나올 거예요. 이 차수를 다 더하면 당연히 n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수적 중복도를 이걸 다 더해도 어차피 n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작은 기하적 중복도를 다 더한다고 해서 n보다 커질 리가 없죠. 그래서 기하적 중복도의 합은 어차피 n보다는 작아요. 그쵸? 그럼 기하적 중복도의 합이 다 더해서 n이 되려면 어차피 기하적 중복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의 최대값은 어차피 대수적 중복도랑 같아졌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모든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게 되면 결국에는 기하적 중복도가 최대값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기하적 중복도의 모든 합이 이거의 최대값 n이 되면 대각화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고유값에 대해서 이 둘이 같으면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소린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고유값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이 고유값들 중에는 복소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복소수인 고유값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도 그냥 실수인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처럼 단지 그 고유 벡터들이 원소가 복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만 고려하면 어차피 복소 벡터 공간에서도 기하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러므로 대수적 중복도를 전부 다 더하면 어차피 n이 되는 거는 당연하고 이거의 차수를 다 더하는 거니까요. 심지어 각각의 기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랑 다 같게 되면은 그거의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한 것도 n이 되면서 이 위의 조건에 의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복소수인 고유값을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와버렸다면 그건 고유값이 아니라고 취급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를 다 더해도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n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고유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소수는 고유값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대수적 중복도를 다 더해버려도
n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유값에 대해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아도 애초에 실수인 모든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를 다 더했는데 n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둘이 같다고 해도 얘네들의 합이 n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가 같다고 해도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행렬을 다룰 때에는 여기 있는 모든 고유값이라는 말을 조금 수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수인 고유값을 n개 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모든 고유값들에 대해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으면 그때는 대각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특성 방정식이 지금 인수분해한 상태 말고 그냥 다 풀어서 썼을 때 람다에 대한 n차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뭐 개수들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점점점 해서 상수항까지요. 그런데 지금 이 특성 방정식 앞에 있는 이 a1부터 an-1이라는 이 개수들이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해보면 복소수 값이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복소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에서 뭔가 닫혀있지가 않아가지고 복소수인 고유값이 튀어나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는 대수적으로 닫혀있지 않은 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렬을 만약에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어떤 행렬의 원소들이 복소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개수가 복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복소수는 대수적으로 닫혀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런 특성 방정식의 개수들이 복소수였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복소수 이외의 미지의 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되게 재밌는 의심이기는 한데요. 사실 다행스럽게도 복소수는요 대수적으로 닫힌 채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복소수를 개수로 가지는 n차 다항식의 해는 복소수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복소수가 대수적으로 닫힌 채임을 증명하는 과정은 이제 복수 해석학을 배우셔야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모든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의 합이 n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모든 고유값이라고 해도 실수로 한정 짓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미 기하적 중복도를 다 더했더니 n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대수적 중복도는 그것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대수적 중복도의 합도 n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실수인 고유값이라고 해도 이미 그 실수인 모든 고유값들의 대수적 중복도의 합이 n이 돼버렸다는 말 자체가 복소수인 고유값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얘네들끼리 다 더했는데 다 더해서 차수를 더해서 n이 됐으면 더 이상 뭐 다른 복소수 해가 존재해서 다른 항이 이렇게 끼어들 자리가 없잖아요. n차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이 복소수로 확장하면 다 참인 명제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복소수 범위라고 할지라도 모든 고유값들의 기하적 중복도의 합이 n이 되는 거라는 거죠. 복소수 범위에서도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렬을 찾는 게 쉬울까요? 모든 고유값들의 기하적 중복도의 합이 n이 되도록 행렬들의 숫자를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맞춰서 알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봐서 모든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를 다 또 구해봐가지고 그게 n이 되는지 한번 더해봤더니 n이 안 돼. 그러면 또 조금 바꿔가지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숫자를 막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거 엄청 노가다죠. 심지어 이게 지금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했으니까 와 복소수를 가지고 잘 계산해서 기하적 중복도의 합이 n이 되도록 맞춰준다? 이거는 진짜 노가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뭔가 에르메티 행렬, 뭐 유니터리 매트릭스, 정규 행렬 이런 걸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배울 때 가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달문까지 다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지금까지 수학 채널 수튜브였습니다. 다음 강의에 봬요.